조선 팔도, 그 중에서도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하고 물 맑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강원도 깊은 두매산골.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다 기침을 할 만큼 깊은 이 산골 마을에 평화롭던 최참판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덕망 높은 선비의 집이라 칭송했으나 최근 들어 이 집 담장 너머로 기이하고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밤마다 안방 천장을 뚫고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괴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개국 이래 최대의 미스터리한 사건. 그것은 천둥소리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해시, 즉 밤 9시에서 11시 사이만 되면 어김없이 땅이 울리고 기왓장이 들썩이는 공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피해라, 놈이 왔다. 이번엔 안채 쪽이다. 모두 코를 막고 엎드려. 평화롭던 양반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집안 식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 소리의 정체. 과연 이 집안에는 무슨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배꼽을 훔치러 온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웃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기막힌 며느리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을의 유지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최참판댁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옥분. 복숭아꽃처럼 고운 얼굴에 앵두 같은 입술, 게다가 음식 솜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시집 온 첫날 끓인 된장찌개 맛을 보고 최참판이 그 자리에서 밥 세 그릇을 비웠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얼굴이면 얼굴, 살림이면 살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1등 며느리였지요. 하지만 신은 공평하시다 했던가요? 완벽해 보이는 옥분이에게는 남들에게 절대 말 못할 아니, 죽어도 말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놈의 뱃속 거지들이 전쟁을 하나 왜 이리 꾸르륵거린담.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이놈들아. 그것은 바로 뱃속에 들어찬 천년 묵은 가스, 즉 방귀였습니다. 사실 옥분이는 시집 오기 전 친정 마을에서는 소문난 방귀 대장이었습니다. 뒷산 바위에 올라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끼면 산짐승들이 놀라 도망가고 나뭇가지에 앉았던 까치들이 기절해서 떨어질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지요. 하지만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인 최참판댁에 시집을 왔으니 어디 마음 놓고 가스를 배출할 곳이 있어야지요. 시집 온 첫날부터 옥분이는 괄약근에 힘을 주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아, 아버님, 진지가 입에 맞으시는지요? 허허, 우리 옥분이가 해준 밥이 꿀맛이지. 헌데 아가, 안색이 왜 그리 누렇냐? 시집 올 때는 분홍빛 복숭아 같더니 지금은 꼭 푹 삭힌 메주 색깔이구나. 어디 채한 게냐? 아버지, 색시가 요새 통 못 먹어서 그래요. 제가 장에 가서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와야겠습니다. 우물우물. 착해 빠진 남편 돌쇠는 아내가 체한 줄로만 알았지만 사실 옥분이는 지금 엉덩이 근육에 전신의 기를 모아 폭발하려는 화산의 입구를 틀어막느라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발가락이 오그라드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면 서당계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3년 동안 방귀를 참은 옥분이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차곡차곡 쌓인 가스는 이제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고농축된 독가스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참다 참다 한계에 다다른 옥분이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옥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방님도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고 시아버님이 계신 사랑방. 불도 꺼진 것을 확인한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엉덩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버님도 주무시고 서방님도 저렇게 세상 모르고 자는데 지금이다. 딱 한 번만 아주 살살 소리 안 나게 바람 빠지듯이 살짝만 내보내자. 옥분이는 숨을 멈추고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기운을 끌어올려 아주 조심스럽게 괄약근의 문을 1mm 정도만 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을 묵은 가스는 주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좁은 틈새로 뿜어져 나온 압축가스는 밤의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삐익! 마치 낡은 피리가 찢어지는 듯한 고막을 긁는 날카로운 고음이 사랑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헛,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밤중에 어떤 놈이 피리를 부느냐? 사랑방에서 자던 최참판이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갓도 쓰지 못하고 버선발로 마당에 나온 최참판은 몽둥이를 들고 허공을 휘둘렀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신성한 내 집에서 귀곡성을 울리느냔 말이다. 이 소리는 필시 원한 맺힌 처녀 귀신의 곡소리가 분명하다. 썩 물러가라. 아이고, 귀신은 무슨 제 똥구멍 우는 소리입니다. 아버님. 제발 좀 들어가 주무세요. 옥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그날 밤 최참판은 귀신을 잡겠다며 마당에 소금을 한 가만이나 뿌려댔고 대문에 붉은 팥을 던지며 난리를 치는 통에 옥분이는 죄책감과 복통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참판 댁의 밤은 공포의 도가니이자 최참판의 엉뚱한 추리쇼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옥분이가 참다 조금씩 내보내는 가스 소리가 괄약근의 컨디션에 따라 매번 다르게 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묵직한 저음이 울렸습니다. 뿡! 마치 동해 바다의 백고동 소리 같았지요. 최참판은 수첩을 꺼내 진지하게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처녀 귀신이었는데 오늘은 소리가 굵고 웅장하다. 이것은 필시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귀신이거나 우물을 타고 들어온 물귀신이 분명하다. 돌쇠야, 당장 일어나거라. 우물 뚜껑에 부적을 붙여야겠다. 또 어떤 날은 짧고 강렬한 파열음이 났습니다. 펑? 복? 아니야. 방금 그 소리는 두꺼비가 밟혀 죽는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마루 밑에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는 게 분명해. 당장 쑥을 가져오너라. 쑥을 피워서 구렁이를 쫓아내야 한다. 아버지, 제발 좀 주무세요. 그냥 바람 소리라니까요. 쑥 냄새 때문에 눈이 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 무식한 놈아, 내 놈 귀에는 저게 바람 소리로 들리느냐. 저건 우리 가문을 저주하는 요괴의 울음소리다. 내가 명예를 걸고 내 대에 저놈을 잡고야 말겠다. 최참판의 집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용하다는 박수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는가 하면 마당 전체에 고운 콩가루를 뿌려 요괴의 발자국을 찍으려 했습니다. 밤새도록 마루 밑에 숨어 요괴를 기다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요괴는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오직 지독한 냄새만 남겼습니다. 킁킁, 아니, 이 냄새는 아주 고약하고 시큼한 것이 마치 10년 묵은 청국장을 썩혀서 겨드랑이에 끼고 다닌 냄새가 나는구나. 아니면 뒷간 귀신이 다녀간 것인가.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어쩌녁에 먹은 삶은 달걀이 상했나 봅니다. 시아버지가 설치면 설칠수록 옥분이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치 없는 남편 돌쇠가 옥분이의 병을 고치겠다며 온갖 헛다리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누렇게 뜬 걸 보니 기력이 쇠한 게 분명해. 내가 당신을 위해 몸에 좋다는 걸 구해왔어. 자, 이거 먹어. 돌쇠가 내민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보리밥과 주먹만한 고구마, 그리고 시원한 동치미였습니다. 방귀쟁이에게는 그야말로 쥐약이나 다름없는 가스 유발 3종 세트였지요.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생각 없어요. 아니야, 많이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자, 아해. 내가 먹여줄게. 우리 셋이 많이 먹고 힘내. 옥분이는 남편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그 엄청난 양의 보리밥과 고구마를 꾸역꾸역 삼켜야 했습니다. 뱃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요. 그날 밤 옥분이의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쿠르르르릉, 콱광.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뒤 옥분이는 아침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다 그만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가득 찬 가스가 위장을 누르고 폐를 찌르고 급기야 심장까지 압박해 정말로 생명이 위독해진 것입니다. 옥분이의 몸은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식은 땀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옥분아, 아버지. 옥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병고냐. 옥분아, 정신 차려라. 이 아이가 왜 이러느냐. 의원, 당장 의원을 불러라. 최참판은 집신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옆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이 허겁지겁 달려와 옥분이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허, 기이하고도 괴이하도다. 맥이 잡히질 않습니다. 뱃속에 거대한 응어리가 져 있는데 이것은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기혈을 막고 있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 화병이 독이 되어 장기를 녹이고 있어요.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며느리가 죽다니. 시집 온 지 3년밖에 안 된 아이가 죽다니. 이보시오 의원 양반. 내가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제발 살려만 주시오. 내 며느리 좀 살려주시오. 최참판은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했습니다. 밤새 귀신을 잡겠다며 설쳐대던 그 호통은 온데간데였고 자식 잃은 아비의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착해 빠진 남편 돌쇠 역시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잘못했다. 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여서 그런 거냐. 내가 못난 놈이다.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린 그때 희미하게 옥분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 아버님. 밤마다 울리는 괴소리의 범인으로 몰린 채 남들은 상상조차 못할 부끄러운 비밀을 안고 쓰러진 옥분이. 과연 옥분이는 이대로 요괴의 누명을 쓴 채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아니면 뱃속의 천둥 번개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의원마저 포기하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간 그날 밤. 최참판 댁의 안방은 침묵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촛불마저 가물거리며 꺼져가는 생명을 애도하는 듯했고 마당의 귀뚜라미들도 숨을 죽인 채 울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힘도 참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아버님, 서방님, 제 말이 들리시나요? 그래, 아가. 나 여기 있다. 내 시애비가 여기 있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유언이라도 남기거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천금을 주고서라도 다 들어주마. 최참판은 옥분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옥분이는 눈을 힘겹게 뜨고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평생을 지켜온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화병이 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3년 전 시집온 날부터 지금까지 방귀가 뀌고 싶어서 그걸 참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불던 바람도 멈추고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까악까. 최참판과 돌쇠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방귀. 방귀, 지금 방귀라고 했느냐. 그 냄새나는 방귀 말이냐. 그게 끼고 싶어서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이냐. 네, 시집온 날부터 3년 동안 혹여나 아버님 식사하시는데 비위 상하실까 점잖은 양반 가문의 채통을 깎을까 싶어 참고 또 참았더니 이제는 뱃속이 돌처럼 굳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죽기 전에 소원대로 시원하게 방귀나 한번 끼고 죽게 해주십시오. 시아버지 최참판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을 병인 줄 알았더니 고작 방귀라니.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가엾고 또 미련할 정도로 착한 며느리가 고마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참판의 표정이 울상에서 점차 호탕한 웃음으로 변해갔습니다. 허허허.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그깟 방귀가 뭐라고 목숨까지 건단 말이냐. 그래, 끼어라, 마음껏 끼어. 내가 허락하마. 눈치 보지 말고 아주 대포를 쏘거라. 내 평생 소원이다. 내 방귀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아버님, 정말 끼어도 되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제 방귀는 예사 방귀가 아닙니다. 그냥 끼었다가는 집안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허허, 얘도 참. 며느리 방귀에 집 기둥이라도 뽑히겠느냐. 걱정 말고 어서 끼어라. 내 뱃속에 든 거지를 다 내보내거라. 정그러시다면 아버님은 저기 문고리를 꽉 잡으시고 서방님은 대들보 기둥을 꽉 끌어안으십시오. 아니면 저기 부엌에 가서 무쇠 가마솥 뚜껑이라도 머리에 쓰고 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날아갑니다. 며느리의 비장한 태도에 최참판과 돌쇠는 엉겁결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최참판은 안방 문고리를 두 손으로 밧줄 당기듯 꼭 잡았고 돌쇠는 대들보 기둥을 매미처럼 찰싹 껴안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방 안. 옥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방 한가운데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럼 갑니다. 옥분이가 3년 묵은 괄약근의 봉인을 해제하는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거대한 자연재해였습니다. 흡사백두산이 폭발하는 소리와 천둥 번개가 동시에 내리꽂히는 소리가 합쳐진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옥분이의 엉덩이에서 뿜어져 나온 오색 찬란한 가스줄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풍 매미보다 강력한 충격파였습니다. 으아악, 사람 살려, 지진이다. 아니, 태풍이다. 안방 문풍지는 순식간에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갔고 문고리를 생명줄처럼 잡고 있던 최참판은 문짝이 뜯겨나가는 바람에 문짝과 함께 공중으로 부양했습니다. 내가 난다. 내가 날아간다. 돌쇠야. 최참판은 문짝을 탄 채로 마당을 가로질러 건너편 감나무 꼭대기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기둥을 잡고 있던 돌쇠는 하체가 공중으로 떠올라 깃발처럼 펄럭거렸습니다. 여보, 그만, 제발 이제 그만. 집 무너진다. 나 날아간다. 집안의 기왓장이 낙엽처럼 우수수 날아가고 부엌의 무쇠 가마솥 뚜껑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마당에 묶여있던 황소는 줄이 끊어져 뒷산으로 도망갔고 똥개는 털이 다 뽑혀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쥐들은 짐을 싸서 옆 마을로 단체 이사를 갔지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최참판댁의 담벼락 밑에서는 아주 은밀하고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근 고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흉악범 검은 산 도적단 5명이 최참판댁의 재산을 노리고 담을 넘던 참이었습니다. 두목, 이 집이 부자라면서요. 오늘 아주 싹 다 털어버립시다. 조용히 해라. 인기척 내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리는 거다. 도적 두목의 신호에 맞춰 5명의 도적들이 멋지게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으랴. 하지만 그들이 땅에 발을 딛기도 전 옥분이의 방귀 태풍이 그들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슝, 퍽, 퍽, 퍽. 으악, 이게 뭐야. 바람이 왜 이래. 가장 먼저 뛰어내린 도적 두목은 안방에서 날아온 문짝의 정통으로 이마를 맞고 그 자리에서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뒤따르던 졸개들은 눈을 뜰 수 없는 강풍과 코를 찌르는 지독한 가스 냄새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대장님, 으악, 냄새, 코가 썩을 것 같아요. 이 집엔 대포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 냄새가 아니에요. 똥통 귀신이 산다고요. 살려줘. 도적들은 무기를 휘두르기는커녕 방귀바람에 낙엽처럼 휩쓸려 담장 밖 걸음구덩이로 정확하게 슛골인 되었습니다. 걸음통에 머리가 박힌 도적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옥분이의 2차 가스 공격에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먼지가 가라앉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마당 위로 둥근 보름달만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던 최참판이 덜덜 떨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갓은 찢어지고 옷은 너덜너덜해졌지만 표정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다. 옥분아, 옥분아, 너 괜찮으냐? 방 안에서 걸어 나오는 옥분이의 모습은 조금 전 죽어가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독소를 모두 배출한 옥분이는 혈색이 복숭아꽃처럼 분홍빛으로 돌아왔고 피부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버님, 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냄새. 최참판과 돌쇠가 등불을 비춰보니 그곳에는 거품을 물고 기절한 도적떼들이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허. 이것 보게. 내 방귀가 도적떼를 잡았구나. 관아 포졸들도 못 잡던 놈들을 내 며느리 엉덩이가 잡았어. 얼쑤 좋다. 와, 우리 색시 만세. 우리 집 수호신 만세. 그날 이후 최참판댁에는 새로운 풍습이 생겼습니다. 옥분이가 배가 좀 더부룩하다 싶으면 최참판은 미리 마을 방송을 합니다. 아, 이장입니다. 오늘 낮 5시에 며느리가 거사를 치를 예정이니 마을 사람들은 빨래를 걷고 밭에 있는 곡식들이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시오. 노약자와 임산부는 대피하시오. 옥분이의 시원한 방귀 한 방이면 마을에 얼씬거리던 호랑이도 도망가고 여름철 모기 떼도 전멸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든든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의 허물마저 웃음으로 감싸 안아준 최참판 가족. 그들의 집에는 오늘도 우렁차고 구수한 행복의 소리가 울려 퍼진답니다. 옥분아, 오늘은 보리밥 먹었느냐? 소리가 아주 찰지구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까지 뻥 뚫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유쾌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담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